자, 모두 안녕하세요. 드디어 오늘도 5월 말이 됐습니다. 제가 오래간만에 지금 왔네요. 그치? 거의 2달 만인 것 같아. 뭐 그동안 뭐 코로나 때문에 아파서 못 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건강했습니다. 건강했고요. 한상호 의원님, 여기 한상호 의원님이세요? 아, 예. 온라인으로 출석하시고 현장에서 출석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예, 그, 인사도 제대로 안 했네. 그쵸? 저 한국기술개발협회, 선임전문위원 마간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왔어요. 원래 이제 매달 한 번씩 강의를 하잖아요. 근데 올 초부터는 너무 정신없이 바빴죠. 과제 준비하고, 이제 신청하고, 기업 지도하고, 1월 달에 강의하고, 2월 달에 못했어요. 그리고 3월 달에 하고, 4월 달에 못하고. 근데 원래 2월달 강의를 3월 초에 한 거지. 3월 2일인가 했죠. 그쵸. 이제 3월, 따지면 3월서를 두 달의 강의를, 못한 거죠. 이제 매월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으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지만, 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사람 일이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때도 이제 강의 준비 이렇게 저렇게 다 해놓고, 뭐, 이렇게 기업들 방문 일정 잡히고, 어쩔 때는, 어, 뭐죠? 갑작스럽게 또 뭐 변경이 생겨서 또 기업 방문 또 해서 또 상담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비일비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사람이 정신이 나빠지더라고요. 강의를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제가 강의를 2번 정도 미뤘죠. 그래서 이제 이번 달에는 드디어 제가 늘 하듯이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오후 4시에 강의를 합니다. 일단 모두들 건강하시길 기원 드리고요. 지난번 내가 와서 이제 코로나 얘기했던 것 같아요. 3월 2일 강의 때 와서도. 근데 나아지는 것 같다가 또 다시 또 이 코로나가 스물스물 또 감염자가 늘고 그러고 있어요. 이게 좀 빨리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도 기업 방문해서 기업 지도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긴 해요. 저도 좀 있었어요. 사실 그게 뭐 저는 아주 심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기업 방문을 좀 정상적으로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거나 이제 그런 일들이 좀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불편함이 좀 있었습니다. 이게 뭐 어찌 보면은 뭐 내가 일에 불편하다기보다는 일이 진행이 어려운 게 불편한 거죠. 그리고 기업들을 지도하는데 좀 이제 장애물이 되니까 그런 게 좀 사람을 조금 힘들게 만들더라고요. 어, 이번 코로나 사태도 겪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역시 이 병은 사람이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이 만든 병인데 결국에는 자연이 그걸 어, 어떤 사람에게 경각심을 주려고 더 많이 확대시킨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참 재밌는 현상도 있죠. 코로나 사태 때문에 발생되는 재밌는 현상. 물론 이런 질병 감염이나 위험성이 자꾸만 높아지는 건 당연히 좋지 않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좀 긍정적인 변화 같은 것도 생긴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이 중국 쪽이든 우리나라든 이제 이동 제한, 우리는 이동 제한은 없었지만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이동 제한이 있었죠. 우한 들어가지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게 했던 때도 있었고. 근데 그 사이에 중국 지역 의 공기가 얼마나 깨끗해졌는지 위성 사진이 다 나왔죠. 아주 놀라운 변화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공기가 한동안 좀 깨끗했던 적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 자체 공기 오염도 있습니다만 중국에서 온 것도 적지 않았죠. 근데 우리나라도 뭐 차량 이동도 좀 줄어들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이 공기가 한동안 좋아지기도 했었어요. 어찌 보면 이게 정화라는 효과를 내는 것 같기도 해요. 물론 이로 인해서 피해를 본 많은 분들한테는 참 심심한 참 이 안타까움과 그리고 참 이 또 명을 달리하신 분들께는 명복을 또 비는 바이기도 합니다.
애들 학교를 못 가니까 참 답답해 죽겠어요. 예, 이제 애들 셋이 집에 올망졸망 모여가지고 학원만 잠깐 나갔다고 그냥 종일 집에 있는데, 뭐랄까, 어느 순간 두려워지더라고요, 그게. 이러다가 애들이 완전히 집에 정착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예, 많은 일들과, 예, 많은 생각들이 오가는, 예, 과거, 예, 한 2개월이 되었네요, 저에게는. 지금은, 생활은 사실은 뭐 정상화됐어요. 생활 자체는 정상화됐고, 기업들 방문도 거의 정상화됐고, 단지 이제 그 상반기 과제 신청 끝나고 나서 이상하게 과제가 많이 몰려있죠. 뭐 상반기 뭐 3, 4월 달에 쭈룩 몰려있고, 하반기엔 5월 달에 쭈룩 몰려있고, 이런 식이라서, 과제 신청 끝나고, 이제 지금 최종 선정된 곳들은 이제 얼마 전에 대면평가 치렀거나 아니면 이제 조만간 대면평가 치를 예정이고요. 이제 그리고 몇 개의 기업이 있고요. 또 이제 불행하게도 이제 1, 2차에서 떨어진 기업들은 이제 하반기 과제 신청을 준비 중이고. 근데 그 사이에 텀이 생기니까 또 막상 이 생기는 사이에 텀은 또 굉장히 또 적막해지기도 하네요. 예, 물론 지금도 일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바쁩니다. 요즘에 아주 정신없이 바쁘긴 해요. 음. 제가 이제 그 기업 컨설팅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일도 좀 많이 해요. 지금은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안전보건공단 신입직원 교육 교수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일이 생긴 게 이상하게 또 그 세라믹 기술원의 산업인력공단 산하가 아니고 지원으로 이제 세라믹 기술원에서 그 기술 인력 개발하는 그 과정 개발을 하는데 그 과정 개발을 또 같이 또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많이 바쁩니다. 예. 자, 제가 바쁜 거고 강의는 열심히 해야죠. 자, 어쨌든 여러분들 파이팅 하시고 힘내시고요. 항상 이 마스크 쓰고 다니시고, 마스크 쓰고 왔습니다. 강의 때문에 벗었는데, 항상 쓰고 다니시고, 부디 건강 조심하시길 바라요. 우리 전문위원님들 뿐만이 아니고, 우리 만티 기업들 모두에게도,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아주 그냥 큰 마음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자, 공공안전정보 하나 긴급 떴네요. 이런 건 봐줘야 돼요. 그쵸? 요즘 같은 경우에는. 옛날엔 귀찮았는데 요즘에는 이게 필요하더라고요. 보니까, 사업주 생활방역 수칙, 예, 뭐, 큰 문제는 아니군요. 이렇게 방역해라라는 겁니다. 예. 자, 테크브릿지 활용 상용화 기술 개발 사업에 대해서 오늘은 좀 간략하게나마 안내를 드릴까 해요. 이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은 뭐 1시간 가지고 부족하고요. 더 긴 시간 해야 되는데, 뭐 1시간만이라도 여러분들한테 이 컨셉 정도는 알려드리고, 이걸 어떻게 하려면 좋을까에 대한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 합니다. 테크브릿지 활용 상용화 기술 개발 사업이라는 테크브릿지라는 게 이제 뭐 오늘날의 얘기만은 아니에요. 과거에도 이제 이전 기술 사업화 지원 R&D 같은 게 있었어요. 특히 중기부 쪽도 있었지만 이제 산자부 쪽에 좀 많았죠. 사실 이게. 근데 이제 테크브릿지는 어찌 보면은 중기부가 독점하고 있는 하나의 지원 사업이라고나 할까? 뭐 그런 겁니다. 사실은 뭐 커버리지가 좀 넓습니다. 예. 뒤에서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이게 일단은 테크브릿지를 그냥 인터넷에 검색하시면요. 이렇게 나와요. 이게 기보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이트의 첫 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 기술 이전 신청, 공급 기술 정보, 기술 이전 설명회, 공동 마케팅 등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요. 기술 검색도 할 수 있게 여기 돼 있어요. 공급 기술을 카테고리별로 선택할 수도 있고.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이렇게 이제 첫 페이지가 떠요. 테크브릿지. 예. 뭐 다리를 표현한 것 같아요. 그렇죠? 테크하고 브릿지. 그렇죠? 기술, 기업과 기술의 다리를 놓겠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뭐 다리 모양으로 이렇게 하나 그어놨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무슨 저 플립사기 그러는 것 같기도, 색깔 녹색이라, 예. 플립이 이렇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메뉴가 다양하게 있죠. 근데 메뉴는 다양한데 사실은 이 테크브릿지 홈페이지에서 하고 있는 지원하고 있는 내용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로 요약하자면 기업에게 기술 매칭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아울러서 공동 마케팅이나 기술 금융 등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다예요. 근데 이 내용 중에서는 제가 뭐 다른 건 아니고 기술 이전 관련된 연계 기술 금융 지원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좀 안내해 드릴게요. 이 테크브릿지 사업 그러면 우리가 중기부에서 나오는 R&D 과제만 생각을 많이 하시죠. 근데 그거 이전에 이걸 꼭 R&D 지원을 해주는 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지원이 또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두루두루 활용할 수 있으면 아마 기업주들에 훨씬 도움이 되겠죠. 예. 저도 이제 기술 이전하는 거를 몇 건 진행을 해봤는데 이게 뭐 쉽고 편치만은 않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기술거래사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직접 하진 못해요. 근데 이제 기술 이전 관련돼서 업무를 보면서 어떻게 하세요? 사업계획서 이렇게 쓰시고 이렇게 저렇게 하세요라고 지도는 해주죠. 보통 이제 기술 이전은 기술거래사들이 합니다. 자, 어쨌든 뭐 홈페이지의 구조는 대략 이래요. 예. 한번 내용을 볼까요? 일단 예, 국가 R&D 성과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해서 어떤 메커니즘을 가지고 구조를 가지고 이 테크브릿지 사업이 진행되는가. 보시게 되면 이제 오른쪽에 그림이 있죠. 도식화한 그림, 서비스가 진행되는 거를 도식화한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밑에부터 보셔야 돼요. 위에부터 보시면 안 되고 밑에 보시면 공급 기술, 뭐 기술 수요 DB, 기술금융 정보, 기타 지원 정보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아시겠지만 기술 보증 기금이 테크브릿지 사업 관련돼서 엄밀히 따지면 테크브릿지 사업 관련돼서가 아니고 지금 이 공급 기술이라고 써 있는 NTB 국가 기술 사업 글자가 제가 안 보여요. 기술 사업 화 종합 정보망. 예. 글자 너무 적게 내놨네. 예. 그리고 이제 한국특허정보원이나 키스티, 애트리, 기술마당, 성과마루 등등등이 이 기술을 공급하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출연연 위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이거 말고도 대학기관들, 대학에서 연구한 기술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기술보증기금은 뭘 갖고 있냐면요. 이 공급 기술을 공급하는 곳들의 기술 목록을 가지고 있어요. DB.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고요. 그거를 기술적으로 이제 기술명과 매칭시킬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이 기술과 관련돼서 어떤 금융 혹은 기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곳이 바로 기술보증기금 페이지 자체에서도 해주고 기업 금융나들목이나 특허청 기업마다 다들 아시죠? 예, 여기에서도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기업들은 이제 이런 여기 기보나 기업 금융나들목이나 기업마당이나 특허청 등을 통해서 지원책이 무엇이 있는가를 볼 수 있죠. 예,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에서 중간에서 기업과 기술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기보가 한다는 겁니다. 예. 기보가 하게 돼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을 KTMS라고 하는, 이게 뭐냐면은 기보 기술 매칭 시스템이에요. 참 단순하게 써놨죠? 기보 테크놀로지 매칭 시스템입니다. 그게 KTMS입니다. 이 KTMS를 통해서 매칭을 시킵니다. 물론 이제, 기술을 찾는 기업에게 매칭시켜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선순환 효과가 있죠. 기술이 아무리 쌓였어도 이 구슬이 10,000개, 100,000개여도 꽤야 보배인 거죠.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어도요. 상용화시키지 못하는 기술은 의미가 없어요. 제가 얼마 전이 아니구나. 꽤 오래전이네. 강의하면서 그 얘기를 했었죠. 아니 세상에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왜냐하면 보통 기업들이 자기 특허들 들고 몇 번 저를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나 이런 기술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었어요. 기업 대표님들이 개인도 있었고. 아니 몰라요. 이제 본인들은 열심히 기술 개발했고 그거에 관련해서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겠지만은 핵심적인 질문을 대답을 못해요. 이거예요. 그래서 이 기술을
어떻게 상용화 시키실 건가요? 이 기술을 활용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싶으세요? 라고 질문하면은 본인들은 모르겠다야. 그럼 낸들 안. 물론 기술을 보면은 여기는 어디에 쓰일 수 있는 기술이겠다. 이건 어떤 부분에 특화돼서 어디에 좀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다. 이제 이런 것들은 뭐 대략적으로라도 구분이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술 소유자가 이 기술을 활용해서 무엇을 할 건지에 대한 명확한 목적이나 방향이 있어야 되지. 그래야지 이게 사업화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내가 어떤 큰 돈을 벌고 어떤 수익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대단한 착각이죠. 사실 그렇지 않죠. 오죽하면 이런 매칭 서비스가 나왔겠어요. 그쵸? 이게 왜 그래요? 정부 출연연이나 대학기관에는요, 이거를 상용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뭐 100%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상용화시키는 어떤 기능이 있는 건 아니죠. 그 자체에.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기술이 그냥 썩어 나가죠. 그럴 때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아까운 기술 어떻게 하지? 기업들은 기술 지원에 목말라 하는데 자 이거 한번 어떻게 매칭시켜 보자라고 해서 나온 아이디어가 이거 아니겠어요? 자 뭐 어쨌든 뭐 대략적으로 그런 얘기예요. 이 뭐 테크 브릿지란 무엇이냐? 다리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기술과 기업과 다리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더 나아가서 이거를 사업화시키는 거에도 지원을 해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테크 브릿지 자체는 이제 플랫폼이죠. 예, 기술 지원 플랫폼. 예, 뭐 등등등이 있습니다. 뭐 기대 효과는 뭐 뻔하죠. 뭐가 나온다, 뭐가 좋겠다. 예, 이 부분은 뭐 개방형 기술 혁신을 이룰 수 있다. 오픈 이노베이션, 예, 당연히 좋습니다. 이런 거 좋아요. 기술 이전하는 거 몇 번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좋은 내용이 나오는 게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죠. 기업들이 이거 기술 이전 받는 거 굉장히 비싸지 않나요? 너무 비쌀 것 같은데. 근데 해당 기술을 사들인다고 생각하니까 비싸죠. 물론 이제 파는 기술이 무조건 다 비싸지는 않습니다. 뭐 저렴한 것도 있지만 실제로 유용성 있고 쓸모 있는 기술은 비쌀 수밖에 없겠죠. 희소 가치가 높으면. 근데 이제 전용 실시권을 살 수도 있죠. 그거는 엄청나게 큰 돈을 주지는 않습니다. 예. 처음에 이제 협약할 때 협약금을 내고 계약금을 내고 그리고 이제 실시에 따른 그 금액을 내면 돼요. 보통 매달 불입하는 방법도 있고 뭐 매출액 대비해서 내는 방법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예, 시도해볼 만하다. 제가 이게 하다 보니까 시도해볼 만하다. 기업들에겐 실제로 도움이 되겠다. 라는 인상을 받았어요. 이제 기업이 잘 아느냐 모르느냐 그리고 지도해주는 우리 입장에서 잘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예요. 자, 그래서 KTMS는 뭐냐 아까 설명했죠. 예, 예, 기보, 테크놀로지, 매칭 시스템. 예, 이게 KTMS입니다. 예, 별거 아니에요. 넘어가 볼까요? 그러면 기술 이전 업무 관련돼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 이게 보면 기보 이전 기술 개요라는 게 있습니다. 기술 이전 개요라는 게 있는데 말 그대로 당연히 기업 기술 수요가 있겠죠. 근데 기부가 돼서 수요 조사를 하냐?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 기업이 요 매칭 신청을 하죠. 수요 이제 의사를 나타내면은 그거를 가지고 기술 탐색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논리적인 방법 설명드리는 거예요. 어디에 탐색을 하냐? 정부 R&D 연계 지원, 아니 대학이나 연구소, 예, 정부 출연연이나 대학기관에다가 기술 탐색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게 자동화돼 있어, DB화돼 있고, 이제 기업이 수요하고자 하는 기술 내용과 딱 맞는지 안 맞는지도 보긴 해야겠죠. 근데 그 이전에 일단은 이게 해당 분야에 해당하는 기술인지 아닌지는 1차적으로 필터링 가능하겠죠. 이거를 이제 그 기업한테 기술 매칭을 시킵니다. 그리고 기술 이전을 해주고 사업화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뭘 해준다? 지원해준다. 뭐냐면 정부 R&D 연계 지원.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테크브릿지 활용 상용화 사업이고요. 이게 그 중기부에서 하는 건 그렇고 이 산자부에서 하는 것도 있어요. 각 산단공 단위로 그 R&DB. R&DB가 뭔지 아세요? 예? R 리서치잖아요. D는 디벨롭먼트, B는 비즈니스입니다. 그러니까 R&D는 단순히 연구개발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R&BD는 비즈니스 디벨롭먼트예요. 예.
그래서 사업화 시키는 것까지를 보통 말을 합니다. 그래서 각 이제 전국 이제 국가 산단공 단위로 이런 지원 사업이 있어요. 여기에서도 이제 기술 이전 관련된 기술 이전 사업화 관련된 지원이 있습니다. 뭐 그거 말고 지자체별로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자체 R&D를 지원해 주기도 하고 꼭 정부 과제가 아니어도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R&D를 진행하는 것도 지원해 준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그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파고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고 구하러 얻을 것이요 했다고 자꾸 정보를 찾아보고 뭔가 하겠다는 분명한 의사표명을 하는 기업에게는 그만큼 지원해 준다. 근데 물론 이제 그 지원 신청 자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아주 그 1차원적인 부분은 통과를 하셔야 돼요. 우리 그 전문위원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이 기업이 그 자격을 갖출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우리가 1차적으로 해주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도와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자격이라는 게 대단히 어렵고 막 그런 자격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보통 연구개발 지원 코칭을 할 때, 사업 코칭을 할 때, 그때 이제 기업에게 어떤 기업의 외향적인 좀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사전에 미리 작업을 좀 하잖아요. 그쵸? 기업들 지도를 하잖아요. 이제 그런 정도의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기술적인 장점, 뭐, 이거는 뭐, 당연히 좋은 겁니다. 장점, 뭐, 시스템적으로, 매칭 시켜준다. 전국 50여 개의 영업점 및 전문 기술융합센터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운영 중이다.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기술을 매칭을 시켜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네트워크화되어 있어가지고, 어, 이 6만 개에 달하는 혁신형 중소기업들에게 우수한 기술을 지원해 줄 수 있다. 예,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저도 심히 실제로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금융 지원도 해준다. 예, 뭐 이제 기술 보증이나 평가 보증도 해줍니다. 그리고 R&D 지원 사업도 해주고요. 자, 뭐 신뢰성, 뭐 기술 평가 기관이나 기술 거래 기관을 통해서 뭐 이제 신뢰성 있는 기술 거래를 뭐 한다 그런 얘기겠죠. 기술거래 중개 업무 절차는 뭐 이렇습니다. 상담 신청을 해요. 그러면 예비 검토를 합니다. 예비 검토할 때 뭐 보겠어요? 재무 비재무 요소. 그쵸? 이 기업이 실제로 좋은 매출 성적과 그리고 운영 성과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빚은 많지 않은가, 현금 요소는 좋은가, 당연하죠. 그리고 대표이사는 사업가로서의 마인드가 이 혁신적이면서 기술 개발에 도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등등등 보겠죠. 이게 재무 비재무죠. 그것도 보겠어요? 예, 비재무 상황이긴 하지만 기술 개발 능력 당연히 보겠죠. 그럼 연구소는 있는가? 예, 기존에 다른 특허 같은 건 있는가? 당연히 보겠죠. 뭐 벤처나 이노비지 있는가? 예,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 연구개발 사업을 신청하고 평가하는 기준하고 예비검토 여기서 말하는 예비검토 기준하고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 다음에 기술 매칭을 해줍니다. 열심히 찾겠죠. 어떤 게 기술이 좀 맞는가 찾겠죠. 그리고 조건 협상하고 체결합니다. 이게 하나 팁을 드리자면요. 기술이 좀 받는 데 있어서 있잖아요. 요 상대 이제 기술을 제공하는 기관이 있죠.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제공을 하죠. 그러면 거기에서 이 기술은 얼마짜리입니다. 대체로 판매하는 기술보다는요, 전용 실시권을 판매합니다. 기술 자체 파는 것보다는 그게 좀 많아요. 물론 판매하는 기술도 있습니다. 근데 많이 비싸요. 전용 실시권을 이렇게 보통 계약을 하게 되면은 그냥 오퍼하는 대로 받으면 되나 보다 생각하시는 그 기업 그 대표님도 계신데 그렇지 않아요. 협상하면 돼, 협상. 아, 우리 회사가 이 정도 규모고, 이런 매출 규모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아, 이게 뭐 너무 좀 높게 받으면, 우리 좀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 좀 잘 좀 봐주세요. 그리고 좀 설득력 있게, 뭐 제가 방금 말한 설득력 있지 않네요. 그쵸? 설득력 있게 잘 이렇게 협상을 하면은요, 가격을 절충할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한 팁입니다. 예. 마치 제안하면 제안하는 거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애누대 없는 장사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절충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절충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 그러면 우리는 기술적으로 못 해드립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못 하는 거예요. 예.
이번에 그 세라믹 기술원에 그 진주에 있어요. 세라믹 기술원이. 세라믹 기술원에 얼마 전에도 그쪽에 이제 그 과정개발 중간보고를 하러 잠깐 갔다 왔는데 아우 멀긴 멀더라고 진주가. 뭐 저는 남해가 처가라서 남해를 뭐 자주는 안 가지만 종종 갔었는데 간만에 차를 몰고 진주를 가려니까 너무 먼 거야. 아우 힘들더라고요. 근데 가서 이제 이 과정개발 중간 보고를 하고 그리고 이제 회의도 미팅도 좀 하고 저녁에 이제 식사를 했어요. 1박 2일 코스 갔다 왔거든요. 같이 식사 술 한잔하면서 얘기를 하다가 문득 궁금하더라고요. 세라믹 기술에서도 테크브릿지 관련돼서 기술 제공하는 게 있습니까? 했더니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술 지원하는데 자기들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대요. 그래서 아무래도 세라믹 기술은 당연히 세라믹과 관련된 내용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기술도 적극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좋은 성과도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기술 지원 해줘가지고. 그리고 재밌는 것이 여기는 다른 기관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독특한 게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러면 발명을 하신 분 물론 당연히 이거 특허권자는 세라믹 기술원이겠죠. 그럼 발명을 하신 고안자 혹은 발명자는 어떤 혜택이 있냐 물어봤더니 와 대박. 판매된 기술력 있잖아요. 특허 이제 판매 금액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매각 금액의 50% 인센티브를 받는데 만약에 기술 10억에 팔았잖아요. 5억을 받는데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기술을 외부에다가 많이 알리고 활용할 수 있도록 니들도 해 뭔가 이제 어떤 이런 무언의 메시지겠죠. 그러니까는 적극적으로 기술 이전을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관련돼서 이런 요청이 있으면 우리 세라믹 기술원 쪽에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언제든지 환영한다고 물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옳다구나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 DB 자체 DB도 갖고 있대요. 세라믹 기술원이. 그래서 자기들 어떤 기술 가지고 있는지 볼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접근할 수 있는 URL을 보낼 테니까 해보라 그러는데 아직 안 왔어요. 근데 또 물어보려고요. 한번 해보게. 그다음에 이제 자금 지원 필요시에 이제 보증이나 투자 지원을 해주고 다음에 기술 지도 등 업무 지원을 해줍니다. 사후 관리를 합니다. 네, 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이 금융상품 기술이 지원한 연계 기술금융은 어떤 것들을 지원해 주는지 제가 이제 해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앞서서 이거 어떤 메커니즘으로 그러면 기술금융 지원이 가능한가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담아봤어요. 근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협약은행으로 되어 있고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요. 부산은행, 경남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이렇게 6개의 은행인가요? 둘, 넷, 6개, 6개의 은행 맞네요. 6개의 은행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대요. 은행에 직접 얘기하면 된대요. 이것도 또 하나의 또 놀라운 그거네요. 예. 우리 한성호 위원님 여기 전화가 왔는데 어디 하셨지? 예. 전화가 오면은 대화방에서 튕겨 나가는구나. 자, 어쨌든 가능하답니다. 이것도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쵸? 굳이 어렵게 기보 안 찾아가고 은행에다가 바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떤 기술이 좀 필요하고 이런 기술 우리 이런 업종에 종사하는데 좀 해줄 수 있니? 자, 이거예요. 기업이 은행에 방문합니다. 그래서 대출 상담도 하고 뭐 등등도 합니다. 그리고 기업이 이제 수요를 요구하는 그 기술 관련된 거를 설명을 하고 신청서를 제출한대요. 그러면 은행이 어디에 연락을 하냐? 기부에 연락을 한다는 겁니다. 기부에 연락을 해서 어떻게 하냐? 야, 이런 기업이 이 대출 시험에서 이런 기술이 필요하대. 이거 좀 찾아봐. 있는지 매칭 시켜줘. 그러면 기부에서는 이제 공공연이나 대학에다가 기술 탐색을 요청을 하고 또 기술거래 중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술이 맞는 기술이 있으면 기술 이전을 기업이 하게끔 도와주는 거죠. 물론 가격은 절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보증서를 발행을 해요. 이 경우가 바로 기술금융 연계해주는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보증서를 발행받은 거 가지고 기업은 또 대출을 또 실행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을 놓고 봤을 때 메커니즘이나 그림을 놓고 봤을 때 되게 잘 만들어놨어요. 단순하게.
많이 활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이 있냐 좀 볼게요. 일단 지식재산 인수보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지식재산 인수보증이라는 건 뭐겠어요? 지식재산을 인수사업화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린 기술 이게 예를 들어서 전용시치권이든 매입이든 간에 똑같습니다. 인수보증 대상 기업은 지식재산권 사업화를 위해서 매매 실시권 허락 받은 기업, 매매를 하거나 실시권, 전용시치권을 받은 기업들한테 지원해준다. 그러니까 이 자금을 지원해준다는 얘기예요. 그 어떤 자금이냐 보니까 일단 지식재산 인수자금, 그렇죠? 착수금 기술료, 뭐 기술 매매 대금 등등. 그리고 2단계에서는 기술 완성화 자금, 사업화시키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요거를 이제 연구개발을 통해서 어떻게 사업화시킬 것이냐, 그러면 기술 개발 자금이나 시제품 제작 자금 등을 지원해 준다. 예, 별걸 다 해줘요, 그렇죠? 아주 좋네요. 3단계 양산 자금. 예, 기술 개발을 했어. 그래서 사업화 시킬 수 있었고 제품화도 시킬 수 있어. 그러면 이제 대량으로 만들어야 팔 거 아닙니까? 그 양산 자금도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이거 만약에 다 받을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거겠죠. 그 회사는 아주 그냥 행운인 거죠. 예. 근데 이제 많은 기업들이 이런 좀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신청 금액은 3억, 뭐 초과 3억 이하는 안 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 평가비를 얼마나 낼 거냐, 이제 그거에 대한 거고요. 이제 3억 초과하면 등급평가와 가치평가 두 가지를 해서 평가가 500만원 된다는 얘기고, 3억 이하에는 등급평가에서 200만원 미만이 된다. 20만원, 평가료가 20만원 미만이다. 위와 같은 경우는 평가료가 500만원이고, 그 보증심사, B등급 받아야 돼요. B등급 이상을 받아야 보증서 발행이 가능하다. B등급이 꽤 높은 수준의 등급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야? 기업이 일단 기업다워야 돼. 예. 그리고 좀 재무 비재무적으로 안정적이고 뭔가 좀 비전이 있어 보여야겠죠. 예. 그래서 부분 보증 비율이 95%꽤 높아요. 그리고 이제 보증료 감면에 0.3%까지 해준다. 또 뭐가 있냐면은 평가 보증이 있어요. 평가 보증, 지식재산 평가 보증. 평가 보증은 아까 이제 인수 그 보증이었잖아요. 인수 보증 살 때. 평가 보증은 뭐겠어요? 평가해주고 평가 후에 예, 어떤 지원을 해주느냐 이제 그게 이제 결정이 되죠. 가치 평가를 합니다. 기술이 있으면 가치 평가를 한 다음에 이거를 그 가치 금액 내에서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예. 물론 대상 기술은 특허권, 저작권, 인간 창조 활동으로 만들어낸 무형자산으로 지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지식재산권을 다 포함합니다. 예. 물론 이제 여기에는 그 매입한 기술로 들어갈 수 있긴 하겠지만 기업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술, 특허 기술도 들어갈 수 있죠. 예. 이거는 뭐 요 테크브릿지만 지원해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평가 보증 방식은 기부에서 일반적으로 기준을 많이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테크브릿지에서 똑같이 해준다. 근데 부분 보증 비율이 90에서 95%, 이것도 꽤 높아요. 그 보증료 감면이 0.3에서 0.5%, 예, 감면해주고요. 대신에 담보 설정을 해야 돼요. 담보가 뭐다? 특허권, 시효신앙권 등등이다. 뭐 이런 게 담보가 된다는 거예요. 기술평가료는 500만 원이다. 신청 금액이 2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200만 원이다. 위에랑 틀리죠. 아까랑은 인수보증하고는 틀리죠. 인수보증에서는 3억 미만이 200만 원, 아니 20만 원이었죠. 근데 여기서는 2억 이하는 200만 원 기술료를 내야 된다. 평가료. 그 다음에 평가료 지원 연계 상품으로는 금융기관과의 지식재산 협업보증, 그리고 특허청과의 특허기술 가치평가 보증. 이게 또 보증이에요. 예, 보증받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 R&D 보증. 이게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신 이제 국가 R&D 지원 사업 관련해서 테크브릿지 사업, 테크브릿지 이제 기술 상용화 사업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건 사인공 단위로 하고 있는 그 R&BD 사업도 여기 포함됩니다. 결국에는 그 사업화 시키는데
그러니까 이 테크브릿지도 마찬가지고요. 중기부 테크브릿지 마찬가지고 산자부의 R&BD도 마찬가지고요. 궁극적으로 뭐냐? 이 기술을 상용화 사업화 시키는 것에 지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당연히 필요한 내용입니다. 아까 이제 제가 앞서 언급했던 부분, 기업 대표님들이 좋은 기술 가지고 옵니다, 실제로. 좋은 기술 가지고 오는데, 그거는 뭐, 좋은 기술인 걸 알겠어요. 근데,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이고, 어떤 기술, 어떤 상용화, 어떤 사업을 진행하겠냐라는 거에 대해서 답이 없으면, 이 지원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답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난 이런 거 진행할 거야, 라는 거에 대해. 난 이런 사업을 할 거고, 이렇게 수익 창출을 할 거고, 이렇게 마케팅을 할 거고, 그래서 산업적, 경제적 파급효과를 이렇게 만들 거야 라고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보여줄 수 없으면 아무리 좋은 기술 가지고 있어도 크게 의미 없습니다. 차라리 빨리 팔아버리는 게 낫습니다. 예. 여태 보니까 그래요. 기술만 가지고 있다고 돈 벌지는 않아요. 예. 좋은 기술 가지고 분이 왔어요. 한번 오셨는데 되게 좋은 기술이었어요. 실제로. 왜냐하면 이제 수직회전자에 대한 기술이었는데 이게 뭐 쉬운 이 기술을 아이디어도 마찬가지지만 이거를 실제 구해내는 것도 쉽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동영상까지 보여주시면서 열심히 설명하시더라고. 근데 그분은 신용불량자였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기술 개발을 통해서 큰 돈을 벌겠다고 모든 거 포기하고 이거 개발에만 매달린 거야. 그리고 특허 등록을 성공을 했고요. 기술을 거머쥐었어요. 자기만 이거 쓸 수 있어. 실제로. 근데 불행하게도 대표님 자체가 이거 가지고 무엇을 하지라는 아이디어가 없더라고요. 그 내가 사실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고 싶은 생각이 없었던 건 아닌데 한편 나도 좀 겁이 나는 거예요. 내가 내는 아이디어로 사업화 시키는데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얼른 선뜻 뭔가 제안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대표님께도 아이디어가 없이는 가지고 있는 기술만으로는 무언가를 하기 어렵습니다. 좀 쓴소리를 했어요. 그분은 이제 대표님 속상하셨겠지만 현실을 아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한테 물어보시는 게 이걸 어떻게 상용화시킬 수 있으며 이 상용화 지원은 무엇이 있나요가 아니고 이거 가지고 자금 지원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상용화시킬 건데요? 라고 질문을 반대 던졌더니 답을 못해요. 그러면 받을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그런 거 말았어요. 하여튼 뭐 좀 그렇게 안타까운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부가 이제 R&D를 연구개발 지원하는 것도 결국엔 뭐냐면은요. 이거예요. 상용화 시킬 거냐, 어떻게 시킬 거냐, 얼마나 많이 돈을, 외화를, 고용 창출을 일으킬 거냐.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기술을 개발하고 사업화 시키는 거는 하나의 수단인 거지, 그게 구체적인 목적물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실제 이 목적물은 뭐예요? 인력 고용하고요, 수출 증대하고, 수입 대체하고요, 시장 파열을 키우고, 산업적 파급 효과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이뤄내지 못하는 기술은 큰 의미가 없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발 단계에서나 사업화 준비 단계, 사업화 단계에서 지원해준다. 분명한 것은 내가 개발 단계에 대한 부분, 사업화에 대한 부분, 그리고 판매, 마케팅에 대한 부분에 대한 명확한 플랜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제 뭐 유의사항은 뭐 읽어보시면 돼요. 읽어보시면 되는데 뭐 기술 개발 단계, 사업화 준비 단계에서 뭐 얼마를 지원해주고 등등 이 내용이 있는데 이거 뭐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제가 하나하나 설명드리진 않을게요. 시간은 많지 않네요 또. 뭐 이런 게 있고요. 또 가치평가, 뭐 기부가 고유하게 하고 있는 업무 중에 하나죠. 가치평가. 기술 가치평가를 통해서 뭐 벤처도 해주고 뭐 이 융자 보증도 해주고 여러 가지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기술 가치평가도 이 대상에 이전받은 기술도 대상에 들어갑니다. 평가 방법에 대해서 좀 이제 사전적으로 알고 계시면 좀 도움이 되겠죠. 일단은 이 기술 평가 방법에는 수익 접근법이나 시장 접근법, 비용 접근법이 다 쓰입니다. 다 쓰여요.
이제 다면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뭐냐면요. 이거가 얼마나 가치를 나타내서 사업성이 있고, 예, 그리고 이 파급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평가를 하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그 사전 분석 같은 경우는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분석을 하고요. 그러면 기술의 경제적 수입에 대한 분석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여유현금 흐름을 본다고 되어 있는데, 여유현금이라는 게 뭐냐면요. 기업이 정상적인 사업활동, 연구개발활동 등등등을 들어가는 비용을 제외하고 남는 현금이 이제 어떻게 흘러가나를 보는 겁니다. 사실은요, 기업은 이렇게 여유현금이 많으면 안 좋아요. 이제 잉여현금 혹은 자유현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본래의 존속의 목적에 쓰이지 않고 다른 데 돈이 쓰이는지 안 쓰이는지 본다는 얘기예요. 무슨 의미겠어요? 이 회사가 얼마나 본래의 잡에 충실하고 기술 개발에 투자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케팅 활동을 얼마나 활발히 하고 있나. 그래서 사실은 그 여유 현금 흐름은 높을수록 현금 비율이 높을수록 좋진 않아요, 기업한테. 이 회사는 여유 현금 흐름이 높다는 얘기는 뭐냐면 연구개발을 하거나 회사 본래의 취지에 맞는 곳에 비용을 쓰고 있지 않다는 걸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뭐냐? 여유 현금 흐름이 낮아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 비용은 다 어디 써야 된다? 연구개발 혹은 마케팅 비용에 많이 써야 된다. 그 다음에 현재 가치의 총합, 여유 현금 흐름의 정도에 따라서 하든지 적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현재 가치의 총합, 그리고 이제 기술의 경제적 수입, 그리고 기술의 가치, 그 평가를 합니다. 이건 뭐 절차는 신체 접수 받고요. A 평가하고 본 평가하고 평가 심의하고 평가 결과 통보를 합니다. 이렇게 그 신체 접수와 평가 결과 통보를 제외하고는 3단계 평가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죠. 이건 뭐 간단하게 한번 자료 삼아 보시라고 넣는 거고요. 보통 이 기술 수요되는 내용이 보니까 제일 많은 게 어떤 부분이냐면요. 기계, 전기, 그리고 정보 분야가 가장 많다. 요 세 개를 합친 게 보니까 한 60% 이상 되겠네요. 60%좀 되겠네요. 그렇죠? 이쪽 기술이 가장 높더라. 그러면 이 기술을 거래하는 유형은 어떤 게 많냐? 그러면 이제 매매가 가장 많고 그러면 전용 실시권이나 그 통상 실시권을 구매하는 순으로 나타난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이 보시게 되면 막대 그래프에 숫자가 써 있어요. 이제 그 해당 이제 그 거래가 이루어진 거에 대한 숫자겠죠. 그래서 정보 같은 경우 가장 높죠. 그게 이제 372건입니다. 거기에 비교해서 보신다면은 다른 것들은 얼마나 이제 대략적으로 되는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다 합쳐도 1000건이 안 됩니다. 여태까지 누적된 게. 2018년까지 누적된 겁니다. 2018년 기준입니다. 자, 그럼 이제 테크브릿지 활용 상용화 기술 개발 사업이 어떤 거냐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테크브릿지가 뭐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얼마나 그리고 얼마의 기간 동안 지원해 주냐를 알아야겠죠. 그렇죠? 보통 그 기업이 어떤 기업 지원하겠어요? 당연히 기술 보존 기금을 통해서 기술 거래를 한 곳, 기술을 이전받은 곳들이 대상입니다. 1차적인 지원 요건이에요. 지원 자격이에요. 반드시 이건 채워야 되고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지정 공모 방식이다. 그래서 RFP라는 걸, Request for Proposal이라는 걸 같이 냅니다. 이따 보여드릴게요. 어떤 건지. 보여드린 게 아니고 이 전체 리스트 목록을 보여드릴게요. 어떤 서류들이 있는지. 그래서 그 리퀘스트를 바탕으로, 그러니까 RFP를 바탕으로 해서요. 거기에 해당하는 기술에 대해서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금액이 얼마냐? 자그마치 8억 원입니다. 2년 동안 8억 원. 최대 8억 원. 꽤 높죠? 꽤 많은 편입니다. 8억 원 지원을 해주고요. 이 8억 원이, 죄송합니다. 하품이 자꾸 나오네. 제가 어젯밤에 거의 잠을 잘 못 자가지고. 8억 원이 몇 프로다? 75%. 그리고 정보 부담, 민간 부담이 25%다. 그 중에 현금 부담 비율이 60% 이상이면 된다. 8억 원 높죠. 그렇죠. 이걸 상용화 시키는데
8억 원 지원해준다는 거예요. 2년 동안. 예, 금액 큽니다. 좋습니다. 추진층이 이래요. 예. 요거는 사업 진행할 때 중소벤처기업부가 있고 기술보증기금, 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국민평가단 평가위원회는 이제 금년도 생겼죠. 국민평가단 많이 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주관기관이나 공동개발기관, 이 대학, 연구를, 기술을 제공한 기술 제공한 곳이 공동개발기관이 되겠죠. 지원 내용은 무엇이 있냐? 뭐, 아까 말한 대로예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테크브릿지 플랫폼을 통해 소재 부품 장비 분야의 기술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의 이전 기술이 후속 상용화 기술 개발 자금을 지원한다. 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자금 보증 연계 지원 해준다. 필요시에. 분명히 기술 있잖아요. 기술 보증에서 IP 인수 보증 금융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후속 상용화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에서 상용화 기술 개발 지원해준다는 얘기예요. 사업화 자금 그 지원도 해주고요. 다양하죠. 지원해주는 게. 그쵸. 특화 나가지고. 그리고 IPR&D 전략 연계 지원해준다. IPR&D 지원 사업 아시죠? 기업들한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허에 대해서 경쟁력은 얼마나 되고, 마케팅 어떻게 되고, 그리고 특허맵도 작성해주고, 그런 거 등등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기업한테 진짜 도움이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R&D 전략 연계 지원을 해준다. 이게 이제 둘이 전략적으로 연계가 되면 더 시너지가 높아질 것 같아요. 그냥 기업 입장에서는 이 기술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평가를 받아보면 더 좋을 거 아니야, 그쵸? 뭐, 이제 이 과제에 대한 추진 절차는 다른 과제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만, 보시게 되면 전문기관이나 전문기관에 이제 공고를 하고, 신청 점수 받고, 요건 검토하고, 그 다음에 KTRS 평가를 하고요. KTRS가 뭐냐면요, 기술평가 모형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 테크놀로지 레이팅 시스템이라고 해서, 기본 기술, 말하자면 채점 시스템? 이렇게 단순 해석이 되네요. 근데 기술평가 모형이라고 보통 말을 한답니다. 평가를 한 다음에 토론식 대면 평가가 있어요. 국민평가단 평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과제 선정 협약 자금 지원. 토론식 대면 평가 얘기하는 겁니다. PT 하는 건데, 이거 갑자기 대화를 많이 한다. 몇 개 기업, 제가 이제 대면 평가한 기업들 피드백을 받아보니까, 질문의 난이도가 좀 전보다 높아진 것 같아요. 높고 좀 심도 있게 질문을 던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질문 답하느라고 땀 좀 뺐다. 그런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선정해주고 자금 지원해주고 그렇습니다. 토론식 대면 평가는 어떤 식으로 하냐? 기술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들을 모여놓고 이분들을 전문가로 평가위원회 구성을 하고, 그리고 토론식으로, 그러니까 질문을 하고 주고받으면서 평가를 한다는 얘기예요. 발표를 한 다음에. 근데 국민평가는 평가도 한다. 이것도 보면은 대면평가 출전 과제를 대상으로 국민평가단 평가 발표 20분, 질의응답 20분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무섭죠? 국민평가단까지도 보냈어. 배심원제처럼. 근데 이것도 알겠죠? 신청 자격이나 지원 제한사항. 아까 말한 대로요. 신청 자격은요. 중소기업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에서 테크브릿지 플랫폼을 통해 공동기술 개발 기관과 기술 이전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예정인 중소기업만 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증빙서류 같은 거는 이제 기술 이전 계약서나 거래 예정 확인서 등등 내면 되고요. 이건 절차, 이제 테크브릿지 활용 기술 이전 절차에 대한 부분을 좀 써는 건데요. 방문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인터넷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방문 신청을 하든, 인터넷 신청을 하든, 거쳐야 될 단계는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인터넷 신청에 나와 있는 여러 개의 테크브릿지 사이트 접속, 공기술 탐색, 기술 이전 신청,
그리고 뭐 과학기술혁신센터, 전산접수 등등등 이거 전부 다 그냥 그 방문하는 곳에서 다 진행한다는 얘기예요. 예. 안 그러면 인터넷에서 그냥 개별적으로 진행하든지. 그다음에 심층 상담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기술정보 제공 및 매칭한 다음에 계약 체결하고 수행 완료를 한다. 이게 이 기술 지원 절차에 관련돼 가지고는요, 한번 이렇게 내용을 좀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예. 왜냐면 여기 비고라가 나와 있는 부분에 보시면은 각각에 대한 정보들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좀 써놓은 거거든요. 예, 어떤 내용인지. 그래서 이거를 좀 자세히 보시면은 이전 절차에 대해서 좀 더 쉽게 한눈에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게 그 테크브릿지 활용 상용화 기술 개발 사업 전체 파일이에요. 뭐 공고문이 있고요. 사업계획서 양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중기부 사업계획서 양식과 비슷합니다. 아주 유사합니다. 100% 똑같지 않지만 매우 유사합니다. 예, 근데 이 중에 보면은 그 지정공모 RFP 리스트하고 과제 제안서, 그리고 2020년 테크브릿지를 활용한 상용화 기술개발 우대 가점 및 감점 사항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일단 지정공모 RFP 리스트를 볼까요? 요게 리스트입니다. 리스트. 여기 보면은 RFP 번호가 있고 RFP 2, 4, 5, 6, 10은 뭐 이렇게 있죠. 여기가 이제 RFP 번호입니다. 여기 과제명이 있고, 그 다음에 산업분류가 되어 있고, 여기 DB라네. 요 리스트에서 먼저 찾아본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RFP를 이렇게 열어보면 돼요. 이게 RFP예요. 보통 2페이지, 3페이지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은 제가 읽어드릴까요? 과제명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구분, 이제 소재, 부품, 장비 중에 어느 것이냐. 이게 다 기본적으로 소부장 베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예. 기술 분류, 대, 중, 소분류 나눠져 있고요. 기업과 정보 넣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내 가치 기술, 가치사슬 상위 한계점 등등에 대해서 기록하게 되어 있어요. 체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기록에 처음에 체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개발 목적은 무엇이냐? 국산화냐? 글로벌 선도냐? 글로벌 경쟁 확보냐? 개요 부분 써주고 필요성 써주고, 그리고 개발 목표를 써줍니다. 써져 있습니다. 이 내용을 참고하시면 돼요. 이 기술 성숙도라는 거는 이 기술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레벨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꾸 목이 건조하고 마르네요. 그 다음에 어떤 기술인지에 대한 기술과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최종 결과물은 무엇이다, 기대효과는 무엇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 사업 계획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해당하는 기술에 이게 있으면.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우대 및 가점 사항입니다. 근데 우대 및 가점 사항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연구개발 사업, 중기부 R&D 사업 신청을 할 때 참고하는 그 우대 사항, 가점 사항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18개가 총 정리가 되어 있고요. 요 내용 참고하시면 되고, 이 기업들이 미리 사전에 이 우대 사항에 대한 가점 요소를 갖출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을 줘야겠죠. 예. 그래서 이제 기업이 선정률을 얼마나 높이냐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래서 강의는 다 마무리했고요. 우리가 테크브릿지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을 지금 보셨는데, 어찌 보면은 기존에 있어왔던 것들을 좀 더 이제 지원 내용을 좀 다양화시키고 구체화시켰다라는 좀 그런 색깔이 좀 있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기업들한테 가급적이면 쉽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기술 지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것도 좀 엿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상용화 기술 개발을 하는 거에 대한 정부의 지원금이 크죠. 그렇죠? 8억 원이라 그러면 그만큼 신사도 열심히 하겠지만 어쨌든 이 기업들에게 그런 좀 다양하고 많은 지원을 해줄 수 있으면 당연히 좋겠죠. 예. 우리도 좀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기업들이 좀 이 좋은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좀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예,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금요일 오후 강의가 이렇게 마무리지고요.
저는 늘 그렇듯이 강의가 끝나면 차를 몰고 아주 여유자적한 곳에 가서 저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캔맥주 몇 개 들이키고 잠을 청해볼까 합니다. 우리 저기 그 위원님들 기업주도 하시는 고생 많으시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또 고생도 많으실 텐데 부디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우리 협회 직원 뭐 회장님 비롯해서 모든 분들 마찬가지고 다 건강하게 좀 지냈으면 좋겠고 아울러서 우리 이제 멘트 기업들 전부 다 기업들 많이 힘들죠. 어렵죠, 요즘에. 요즘에 그래서 고통분담도 많이 이제 사회적으로 하는 것도 좀 이 하나의 또 트렌드가 되고도 있는데 우리 기업들 이제 힘내서 벌떡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빨리 힘든 시기가 넘어가서 부디 다들 건강하게 다시 아주 위대한 산업활동, 경제활동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는 강의를 마치고요. 여러분들, 그러면 좋은 환상적인 금요일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달 주제는, 6월 25일인가 6일인가 그래요. 그때 금요일입니다. 마지막 금요일인데, 그때는 2020년에서 22년까지의 그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 전반적인 내용, 그러니까 새로 업데이트된 내용 한번 쭉 살펴볼 거예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참여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안녕.